지금 이제 보안 사건 존폐 여부가 굉장히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보안 사건이 있는 현재 형사 사법 체계 하에서 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런 겁니다. 경찰에서 A 회사에서 근무했다가 B 회사로 이직한 그 직장인에 대해서 A 회사의 사장이 이제 고소를 했는데, 근데 영업비밀 침해했다. 경찰에서는 갖고 나간 게 없으니까 무혐의로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 보안 수사 한다고 하면서 이거를 1년씩 2년씩 끕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쪽에 변호사가, 회사 측 변호사가 사건 좀 종결시키지 말고 조금 지연시켜 달라. 뭐 그렇게 해갖고 그걸 1년씩 2년씩 끕니다. 그러니까 이 피고소인이 B 회사를 못 다니고 결국은 사표를 내고 무직으로 살거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사안도 있고, 두 번째는 검찰이 지금 영장 청구를 갖고 있는데 3명을 갖다가 구속을 해야 되는데 3명이 같은 공동정범이고, 그다음에 구속을 해야 불법 수익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2명에 대해서만 영장 청구하고 1명은 봐줍니다. 그 1명이 나중에 그 2명에 대해서 옥바라지를 합니다. 그리고 불법 수익을 1명이 관리하고 나중에 형사 절차가 끝나면 그걸 갖고 또 나눠 갔습니다. 2명만 청구해 달라고 하는 변호사 선임을 합니다. 누가요? 돈이 있는 사람이, 불법 수익을 가진 사람이, 강자들이. 마지막으로는 추징만 해도 그렇습니다. 70억, 80억 추징을 해야 되는데 검찰에 변호사가 추징하지 말아달라고, 이거 계산하기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추징 선고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그럼 불법 수익 환수 못하죠. 두 번째는 가석방이 또 용이롭습니다. 추징이 없으면. 그런 등등의 불합리한 일들이 지금 있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원칙은 권한이 있는 곳에 그런 오남용의 유혹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검찰은 이게 70년 동안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수사 기소뿐만 아니라 불기소권, 인지수사권, 뭐 행형이면 행형, 모든 걸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이것이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조직 문화가. 그래서 어떤 잘못을 해도 반성을 안 해요. 이번에 청주지검 사건, 그 13세 미만 여자 아이에 대한 그토록 반인륜적인 범죄가 저질러졌는데도 통신영장 기각한 거, 그다음에 압수수색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거 반환시킨 거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오히려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고. 근데 뭐가 부실합니까? 압수수색 영장 제대로 청구를 했고, 혹시 미진한 거 있으면 경찰한테 전화해서 거기다 그냥 수기로 넣어서 도장 꽝 찍어서 청구하면 되는 일을, 통신 내역 기각을 한 사례가 그 경찰 수사관도 자기 처음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조직 문화처럼 되어 있어요. 수사를 왜곡해도 잘못해도 왜곡하고 남용한 그 검사들 지금 옷 벗고 변호사 하면서 오히려 돈 잘 벌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은 어쨌건 지적을 받으면 자기네 식구도 구속시키고 잘못했다 그러고, 이번에 행안부 장관께서 4중 보안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야말로 검찰에 이런 보안 수사권을 없애고 그런 불합리가 없어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추구하고 있고,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 서영교 위원장님과 이 민주당 또 여기 범여권 법사위원님들이 그 보안책을 만들어서, 근데 지금 형사소송법보다는 훨씬 많은 약자를 위한 조항도 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응원하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지켜봐 주시고, 수사가 문제가 되면, 경찰의 수사가 문제가 되면 좀 범죄별 수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수사를 꼼꼼하게 했는지 다 체크하도록 하는 그런 거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증거를 갖다가 은닉하거나 혹은 누락시킬 수 있으니 모든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 간접 사실, 또 간접 증거와 양형까지 포함해서 다 지금 그걸 전자화시켜서 데이터 센터에 보관시켜 놓으면 언제든 그것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고, 또 사후 검증을 통해서 누구의 잘못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시간 순서대로 쫙 하면 지연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까지 다 검증이 되고요. 시간 순서대로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수사 자료, 증거, 양형까지 다 담아두면 장난 못 칩니다. 특히나 법 왜곡죄가 있는데 누가 그거를 갖다가 변호사가 꼬신다고 해서 그걸 하겠습니까?
못 칩니다. 그런 걸 좀 얘기해 주시고요. 이런 것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사실은 법무부 장관님 또 중수청 또 행안부 장관님이 꼼꼼하게 챙기시고 작동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수사기소 분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곳은 저는 볼 때는 사보타지 태업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사명감을 갖고 함께 꼼꼼하게 체크하고 보안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말씀드린 국민의 그 생명, 재산, 그 인권 보호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의원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다만 어떤 권력도 독점하게 되면 남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 권한 또 형의 집행권까지 독점하면서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 현재 검찰개혁 국면에 도달된 겁니다. 그러나 어떠한 권력도 남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늘 불신해야 됩니다. 잘할 거라는 신뢰보다는 잘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저희들이 면밀히 보면서 그렇게 잘못 운영되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폐해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이미 원칙은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원칙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갖고 사실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또 억울한 피해자, 억울한 피의자도 마찬가지겠죠. 피의자든 피해자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갖고 그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게 그게 인권 보호고 또 정실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빈틈이 없게 많이 좀 고민들 해주시고 다만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수사에 관련된 전권은 이제 경찰이나 중수청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법 왜곡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왜곡죄로 입건할 수 있는 권한도 전적으로 이제는 경찰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수사의 독점권을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게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 뭐 여야 의원님들이 그런 면에서 꼼꼼하게 제가 또 세밀하게 설계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